21번. 컨벤션 개최지 포지셔닝 과정에서 필요 없는 단계는 포지셔닝 단계입니다. 보통 포지셔닝의 이런 절차는 제일 먼저 어, 개최지에 대한 먼저 어떤 유치라고도 하거든요. 개최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 습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경쟁국이 어떤 건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중일이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그렇죠? 한국,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먼저 스위스가 발표를 해요. 스위스가 스위스에 있는 국제회의, 국제기구 회의가 어떤 유치 의향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제한 PT를 받겠다. 자, 너 우리가 아시아에서 할 건데 너희가 후보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제안서를 우리 쪽으로 제출해 달라.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개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걸 우리나라가 좋아, 우리나라로 와 이렇게 적었다가는 사실 경쟁력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일로 봤을 땐 일본이 역사 문화, 역사는 우리보다 길지 않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은 보존을 워낙 잘했다고 표방을 합니다. 중국은 아주 오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베뉴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 센터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호텔 가격도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저렴하면서 시설이 굉장히 세련되고 규모로서 큰 규모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인지도도 있고요. 일본 또한 컨벤션 시설들이 복합 리조트화 되어 있습니다. 복합 시설로 되어 있어서 컨벤션 센터 인근으로 뭐 레저, 레스토랑, 쇼핑, 기타 뭐 위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의 한 장소에 관광지랑 같이 붙어 있어서 행사를 한번 했을 때 재미있는 곳이 또한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아무리 내세워봤자 사실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국제회의에 대한 개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이 어떤 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 어, 그래서 먼저 일본하고 중국이 어떤 도시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체지의 속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개체지의 속성은 뭐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 스위스 회의를 개최할 만한 여러 가지 속성이 일본은 가지고 있겠죠. 그 속성을 분석을 하고요. 또 중국에 있는 속성을 분석을 해서 스위스에 있는 의회의가 규모로 보면 중국으로 갈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관광이랑 같이 원하는 건 일본으로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명분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만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또 한번 찾아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국제회의 개최지 포지셔닝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복합시설화 되어 있는 컨벤션 센터에 유치를 해서 참가자들에게 매력과 재미를 주겠다. 또는 중국은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시설에 너희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을 예를 들어서 무료로 주겠다. 그럼 경쟁력이 또 나름 포지셔닝이 가격면이나 규모면으로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까요? 그걸 고민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경쟁국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성도 안에 있던 어떤 속성들이 강점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이면 그 일본과 중국의 경쟁에 맞서서 어떻게 스위스 국제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포지셔닝을 할까요? 그런 포지셔닝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컨벤션 개체지 포지셔닝 과정에서 필요 없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바로 답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답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여기에 어떤 것도 제가 말하지 않았던 컨벤션 기획사 전문 교육 실시하는 것이다. 답은 2번입니다. 22번. 컨벤션 뷰로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컨벤션 뷰로가 공적 기관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국제회의 관련한 전반적인 유치 개최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도시 브랜드까지도 하고 있고 그 도시 브랜드를 관광 쪽으로 접근하거나 마이스 쪽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많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뷰로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뷰로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틀린 것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번 컨벤션 뷰로는 개최지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대표해서 컨벤션 개최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놨죠. 이게 바로 컨벤션 뷰로입니다. 1번 2번 컨벤션 뷰로가 관주도형일 경우 재정적 지원 의 확보, 조직 관리 및 인력 관리가 용이하지만 창의적인 책임 경영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게 관주도형이라고 해서 사실 뭐 크리에이티브하고 아니 뭐 이런 부족한 면은 사실 아닙니다.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 요즘 공무원들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고요. 창의적인 책임 경영 마인드가 있는 그런 젊은 공무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4번 관광 및 컨벤션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시의 이미지 개발 및 마케팅 역할을 한다. 도시 마케터인 경우도 맞겠죠. 마지막으로 3번 컨벤션 프로그램 기획 및 컨벤션 관광 프로그램 기획 등의 각종 컨벤션 지원 이벤트를 기획하며 각종 컨벤션 지원 이벤트를 기획한대. 그리고 컨벤션 참가자의 숙박 예약 업무 지원, 현장 등록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현장 등록, 뭐 이벤트 지원, 뭐 관광 프로그램 기획, 숙박 예약 업무, 현장 등록 이런 말 들어오면 무조건 PCO 업무입니다. 실행을 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23번. 그룹 토론이나 식사 등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좌석 배치가 필요한가, 적절한가? 여러분들 그룹 토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 사람의 등 보고 그룹 토론 합니까? 그건 아닌 걸 배제시키면 먼저 되겠죠. 사람의 앞통수, 뒤통수만 보는 건 어디 있죠, 여기서 보면? 교실형, 그 다음에 극장식 좌석 배치는 빼야겠죠, 이 두 개는. 100% 빼고, 그러면 사각형 좌석 배치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사각형 안에 겉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구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쵸? 뭔가 되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냐면 이건 사실 첫 번째 식사 등은 할 수가 있어요. 워낙 급박한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 다자간 회의가 있어요. 국가들마다 이렇게 사각 테이블에 끝에 이렇게 멀리끔 앉아서 도시락을 하고 절대 비공개 회의에서는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안 돼서 도시락을 안에 가져와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거기 안에서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회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룹 토론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사각형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룹이 아니라 그냥 각자에 있는 대표일 뿐이에요. 각자 어떤 조직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라서 그룹 토론이라고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아이디어 교환이나 이런 건 보기가 힘들고 대신에 그룹 토론이나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원탁형이죠. 원탁형 배치에 좌석 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특히 교실형 배치나 뭐 이런 극장식 배치는 어쨌든 메모할 수 있는 곳이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강연이나 이런 게 떠올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토론이나 이런 걸 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탁 좌석 배치가 답이다.
자, 24번. 컨벤션 행사에서 간접 수입 원천이 아닌 것은, 자, 직접 수입 원천은 뭐죠? 그것만 알면 쉽습니다. 컨벤션 행사에서 직접 수입 원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록비, 참가자 등록비입니다. 컨벤션 행사에서 간접 수입 원천이 아닌 것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이거는 직접 수입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수입 원천이 아닌 것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1번입니다. 쉽죠? 회의 기념품 판매 수입, 프로그램 광고 수입, 은행 이자 및 기타 수익은 다 간접 수입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5번. 예산 수립 시 컨벤션의 직접 수입 항목으로 적합한 것은, 직접 수입 항목이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직접 수입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답이 어디로 가야 된다? 참가자 등록비가 되겠죠. 광고 수입, 은행이자 후원금은 모두 간접 수입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입 항목이 바로 참가자 등록비. 참가자 등록비는 협회나 학회에서 그 회원들이 그 회의에 참가하거나 행사를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의에 참석하는 비용도 사실 들어가지만 인쇄 디렉토리북을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호텔, 관광, 기타 밥값까지 다 포함된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등록비가 직접 수입 항목으로 적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5번에 4번. 자, 회의장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번. 이건 답은 3번입니다. 교실용 배치나 원탁도 했고요. 그리고 극장식 배치도 대략 어떤 건지도 압니다, 여러분. 극장식 배치는 읽기나 쓰기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냥 다 비워진 거. 그냥 대규모 단체에 강연 듣는 그런 회의에 적합하고, 단체 상용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V자형 배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참가자가 비슷한 거리에서 연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연사와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이, 용이하다. 근데 V자형 배치는요, 이렇게 앉는 쪽은, 앞사람에 인한 시선이잖아요. 이렇게 V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앉게 되잖아요. 앞사람의 머리 때문에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V자로 만들었을 때는 상대방이 어쨌든 앞에 시야가 탁 트이게끔 만들려고 이런 V자형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사와 참가자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좀 용이해요. 왜냐면 연사가 말하는데 이런 V자형에 들어와서 말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삥 돌면서 얘기를 해도 굉장히 집중도 되게 높고, 그리고 참가자와 이렇게 V자에 참가한 사람이나 연사와 거의 다 눈을 다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장소가 만약에 있다면 V자형 배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